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35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첫 번째 한자는 짝이라는 의미의 반자가 되겠습니다. 짝 또는 짝꿍이라는 의미의 반자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짝이라는 의미의 반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동반자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함께 추진하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 그것도 단순히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호흡이 잘 맞아서 아주 친밀한 관계로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반자는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짝이라기보다는 배우자라는 말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반려자라는 말은 동반자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려자는 동반자와 달리 현대 한국어에서는 주로 배우자한테만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예전에 애완동물이라고 표현하던 말을 격상시켜서 쓰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반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사를 모시고 어디엔가 가다,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간다든지 행사에 참석한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상사라면 꼭 직속 상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주하다라고 하는 것은 음성으로 하는 노래에 맞춰서 리듬이라든지 박자라든지 또는 멜로디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함께 보조하는 연주를 얘기하는데요. 이제 반드시 그 노래, 그러니까 사람이 부르는 노래에 맞추는 것만을 반주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의 목소리로 하는 노래에 함께 연주하는 것을 반주한다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주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반주를 담당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짝 또는 함께하다라는 의미의 반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혼자라는 의미의 독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제사하다라는 의미의 이 사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또는 제사하다라는 의미의 사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제사라는 말이 신이나 또는 이제 조상에 대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한국에서의 제사는 일반적인 다른 문화권에서의 제사와는 달리 주로 조상이 돌아가신 날 조상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대부분입니다. 100%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한국에서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제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제사라고 하면 조상에 대해서 돌아가신 조상이죠. 돌아가신 조상에 대해서 그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면서 제사상에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행위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사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특히 기제사 하면 돌아가신 날 드리는 제사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돌아가신 날 자정에서 새벽 2, 3시 사이에 드리는 것을 기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이제 기제사라는 말을 따로 분류를 하느냐 하면, 말은 제사라고 표시를 하지 않지만, 그 제사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일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차례가 있는데, 차례는 명절날 아침에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이제 이 밑에 보면 시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시사라고 하는 것은 5대 이상의 조상에 대해서 음력 10월에 한꺼번에 드리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집안에 따라서는 2월, 5월, 8월, 10월 이렇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삿날이라고 하면 돌아가신 날, 제사를 드리는 날이란 뜻입니다. 돌아가신 날하고 제사 드리는 날은 같은 날이죠. 그런데 이제 이 제삿날이라는 말은 이제 그 실제로 제삿날이라는 의미 이외에 확대돼서 아주 그 심하게 어떤 잘못을 했다든지 했을 때 너 오늘 죽는 날인 줄 알아 라는 표현을 한국에서 쓰거든요. 근데 이 말, 즉 너 정말로 단단히 혼날 줄 알아 라는 의미로 쓸 때 오늘 너 제사 날일 줄 알아 라고 하는 것은 죽는 줄 알아 라는 말로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사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서 모시는 신, 한국의 가장 기본적인 종교가 샤머니즘이라고 그랬죠. 그 샤머니즘의 기반에서 집안에서 모시는 신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것을 고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사라고 하는 것은 2분 이상의 제사를 한꺼번에 드리는 일을 합사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상 또는 제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위해 차린 음식, 그 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사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또는 밥을 얘기합니다. 통상 제사밥은 한국의 전통적인 제사밥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인 밥보다는 훨씬 더 되게, 그러니까 수분을 좀 뺀, 뭐 막말로 얘기해서 후 불면 날아갈 정도의 아주 된 밥으로 짓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습니다. 해서 제사하다라고 할 때 일반적인 제사를 상대 개념으로 해서 희자를 잡아 봤는데요. 이 희자가 신에게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 또는 어떤 음식물을 차려서 드리는 제사임에 반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제사는 주로 조상에 돌아가신 날 조상을 기념하는 제사라는 측면에서 그 상대 개념을 잡아 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리는 살펴볼 한자는 앙자가 되겠는데요. 재앙이라는 의미의 앙자가 되겠습니다. 큰 화를 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화라는 의미의 앙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재앙하면 큰 환란을 얘기합니다. 천재지변일 수도 있고요.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일 수도 있죠. 앙화라고 하는 것은 재난이 미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재앙이라는 의미의 앙자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는 복을 누리다 라는 의미의 복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고 있는 9개씩의 단어 및 상대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와 함께 한국어의 파생 상황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